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454쪽에 제2절, 그러니까 도로와 건축선입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피난 목적이고요. 굵은 2번, 도로 역시 피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물건 실어 나르고 어디를 빨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불났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를 따라서요? 도로를 따라서 도망가자. 그게 건축법 도로 규정입니다. 먼저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2번,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괄호, 소방차 좌대표는데 6m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지,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대지에 이러저러한 요건들이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 작게 쪼개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 중요한 거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피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D 땅에서 알파벳 E 땅으로 통하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불이 났을 D 자리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의 경우에는 옆에 건물이 다 뺑 둘러 막혀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지만, 그러니까 옆에 빈 땅이 있으면 그리로 도망갈 수도 있죠. 그다음에 큰 덩어리 건물은 그러니까 4m 이상 접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살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m 이상 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도로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된다.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요.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덩어리가 큰 거예요. 2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 도로가 있죠. 굵은 2번 도로인데,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런 건 아예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가 있는 도로는 당연히 건축법 도로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도로는 아니고 또 특별한 도로도 있습니다. 2-1번 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가야죠. 그리고 차도 다녀야 앰뷸런스 소방차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2m, 저쪽 건너편에서도 2m, 도로 너비가 3m는 돼야죠. 그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디귿-1번, 여기가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디귿-1,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병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인 거고, 거기 괄호에 있듯이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부분 도로를 얘기합니다. 디귿-2번,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도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도로라고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설명을 곧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고와 관련해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금 이게 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문장 올라가세요. 리을번,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 예정도로는 고구마 밭에 선만 그어놨어도 그것도 건축법 도로라고 쳐준다. 지금은 아직 도로는 안 만들어졌지만 곧 도로 만들 거니까 불났을 때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적인 도로이고, 그러니까 많은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로인 거죠.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민사상의 토지이용 계약에서 도장 찍어준 건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455쪽 2-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특시군구가 지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 불이야 도망가자.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차량 통행 곤란. 뭐 어디예요? 산동네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되고요. 3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산동네 계단길 옆으로 건물들 들어서 있죠.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인 도로 또는 예정도로. 1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은 돼야 되고, 2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면 너비 3m 이상은 돼야 되고, 3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은 돼야 된다. 소방호스 하나가 15m라고요. 막다른 도로
소방관 아저씨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신문지상에서 소방도로라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 쭉 들어가 있다고요. 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끝이 막혀 있죠. 통과되는 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버스 다니고, 그다음에 뭐 생산장사 버스 트럭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트럭 지나다니고, 뭐 유치원차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통과하는 일반 승용차들 통과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 많지 않죠. 막혀 있고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소방호스 하나가 15m니까 저 끝까지 깊이가 그러니까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2m 이상. 그러니까 35m 미만이면 34m 잡으면 소방호스 3개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소방관 아저씨 2명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너비 3m 이상. 35m 이상이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죠. 너비 6m 이상 있습니다. 456조경. 이 허가권자 이제 법령이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시설, 도로 다 하시는 거고 그 자동차 전용도로는 뺀다는 거죠. 보행은 가능해야 되니까요. 근데 2-3번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456조 2개에 걸쳐서 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표의 뜻은 뭐냐면 457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있는데요. 457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외울 거는 딱 10글자입니다. 457쪽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도로를 지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동의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1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겨진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위규정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폐지하려면 예외 없이 동의받아야 된다. 10글자예요.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폐지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로 만들 때 관청에서 땅주인한테 도장 받아요? 생소한 얘기죠. 그걸 앞쪽 보시죠. 456조경.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료 찾고 찾아서 강원도 태백시 2009년 자료까지 갔어요. 먼저 도로 지정 공고 아래 표를 보시면 태백시 통도 몇 번지 김계동 건축신고권 관련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요. 도로 지정을 공고하는 겁니다. 김계동의 건축신고를 위해서 이 세 필지의 땅 각 이만큼 면적을 사용 승낙 땅 주인들이 도로로 쓰라고 승낙을 해줬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윗그림을 보시죠. 윗그림에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죠. 도로에 통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A 할아버지 땅이 있고요. B 할머니 땅 있습니다. 여기가 40, 여기가 40이라고 보죠. 여기는 도로고요. 도로에 40m 이상 접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으니까 40m, 2m 이상 접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 2m라고 보죠. C 원형. 이 땅이 이 골목길에 2m 접해 있으니까 2m 이상 접해 있으면 된다. X 아니죠. 대지와 골목길의 관계가 아니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잖아요. 막다른 도로 35m 이상이면 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건 건축법 도로가 아닌 거죠.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할 수 없고 그냥 배추상추 키우고 사는 거죠. 딴 데서 도로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B 할머니 땅을 사든지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경우가 있죠.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C2, C1은 이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C2가 이제 미리 예전부터 이제 이 A 할아버지 B 할머니한테 인사 잘 드리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와서 할아버지 나도 건축하게 할아버지 땅 이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할머니 나도 건축하게 할머니 땅 이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비 6m를 확보하는 겁니다. 6m 확보해서 C2가 A 할아버지의 동의서, B 할머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 넣는다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을 도로라고 지정 공고하면서 C2에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C2가 그 대지요건 갖췄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줄여서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A나 B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그다음에요. 지정된 도를 폐지한다. 그럴 때는 A, B, C2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2가 동의할 리가 없겠죠. 한 번 이익 줬다가 쉽게 뺏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쪽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얘기고, 근데 아무튼 외우는 건 10글자 됐죠. 지정 때 동의받아라.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57조 아래 굵은 3번형 건축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 너비 3m, 아니면 3m, 2m, 3m, 6m 도로 너비를 갖춰야 된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보고 오실까요? 뭐 문장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왼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골목길 2m짜리가 있습니다. 도로 너비는 원칙이 3m 이상은 돼야죠. 2m짜리는 도로가 아니에요. 양쪽 당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로 너비를 갖춰야죠. 그럼 현재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 2분의 1에서 너비를 갖추고 4m, 3m, 2m, 3m, 6m 너비를 갖추어서 도로라고 정해지면 그 뒷땅에다가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땅을 일부 내고 건축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보시면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할 때 도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도로 양쪽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로로 정해지면 거기는 건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정도로도 도로. B 할머니도 자기 땅을 C2 보고 쓰라고 도장을 찍어줬지만 자기 땅이죠. 자기 땅이지만 도로니까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너비는 확보해야 된다. 앞쪽에 있던 그림이요.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동그라미 3번 소유너비에 못 미친 너비의 도로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털도 선로 부지 비슷한 것이 있으면 경사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래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2m짜리 골목길 따라서 건축할 수 없죠. 근데 저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도로 너비를 다 잡아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다 도로 너비를 잡고 나머지 땅에 건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다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비 8m 미만이고 교차각 120도 미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제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그 일정한 거리, 그 숫자 갖고 나온 적 없고요. 옛날 6회 시험 때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왔는데요. 뭐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곳이 있으면 이게 큰 길도 아니고 조그만 도로라고요. 8m 미만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회전 반경을 확보해야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 와야 이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꺾어지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를 도로로 깎아내자고요. 근데 아직은 그 사람 땅이긴 하지만 여기다가는 건물 짓지 마라는 거죠. 여기도 도로로 잡히는 땅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따로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건축선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쪽 건축선은 이제 일선 실무에서는 자동방으로 정해지는 건축선,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축선, 법정 건축선이고 여기는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답답하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4번 지정 건축선, 동그라미 1번 특특시군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정비, 환경정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괄호요. 답답하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이요. 물러거라, 네 글자, 몇 미터요? 4m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그림 보시죠. 459쪽 위에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A 동네, B 동네가 있습니다. A 동네, 그러니까 이쪽 A1, A2 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버벅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B 동네 역시 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물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쭉 트여 있죠.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여기에 B2, B1, B2가 있는데요. 그 뒤에 B3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B5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수선해집니다. 관청에서 선을 정해서 그 선 넘지 마라. 지정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거기다 뭐 비치파라솔 같은 거 내놓고 밤에 치맥 팔 수도 있고 뭐 아침에 뭐 이러저러한 뭐 커피 팔 수도 있고 카페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지정 건축선 답답하다 물러가라 도시지역 4m 이하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굵은 5번. 어떤 식으로든 건축선이 정해졌죠. 건축선, 건축하지 말라고요.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지 말라고요. 건축선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이 있고요.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건축을 할 때는 그 선을 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담을 쌓는다고요. 담을 쌓을 때는 여기 아래 담 기초를 잡기 위해서 조금 요만큼가 넘어올 수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만큼 넘어올 수 있다. 지표 아래 기초 잡기 위해서 조금 들어오는 건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m 이하 출입구 창문 그 밖의 위와 비슷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차가 지나갑니다. 그 4.4 동그라미, 4.5 동그라미가 지하도 내려갈 때 아니면 육교에 붙어 있는 거 자주 보십니다. 화물차 적재함 높이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바깥으로 열어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아래에서 바깥으로 열면 그러면은 화물차하고 부딪히게 돼서 문제가 복잡해지죠.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에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소한 개념들이 있는 거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됐습니다. 요건요. 보행 차량 투행 가능한 4m 이상 두 가지 도로 또는 예정도로 됐는데 요게 생소한 거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는 게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렇지만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고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 먹지 마라. 지정 건축선, 도로하고 아무 관계 없죠. 카페거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선 정했으면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로와 건축선, 그러니까 그 피난에 대한 규정들을 보신 거고요. 자,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460쪽에 제3절 면적 등의 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이미 다 보고 아시는 거죠. 굵은 1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땅을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얼마나 덮냐.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땅에 비해서 건물 바닥을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폐율 40%, 용적률 240%. 최대를 적용하면 그대로 40%, 240%, 6배죠.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빤듯하게 지으면 6층, 그러니까 뾰족하게 지으면 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면적,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이 있으면 셋째 출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합계,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한 땅에 건물을 꼭 한 동만 짓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그게 뭐였냐면 국토계획법 건폐율이요. 7972422 용적률이요. 500, 1500, 400, 계획관리백 나머지 80 그게 있었죠. 단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기본 내용은 국토계획법도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대지면적이 뭐냐고요. 그다음에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바닥면적 합계가 뭐고요.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용적률식은 뭐였냐면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뒤에 결론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연면적과, 그러니까 이 연면적이 다른 거죠. 연면적이지만, 연면적이 이 분수식에 올라가면, 대지면적 위에 얹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지주피드 빼준다는 건 이제 곧 보도록 하시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요.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표로 보셨고, 이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그 표만 후룩 넘기셔도 됩니다. 다음 계속 가시죠. 461쪽이요. 그러니까 461쪽에
그러니까 2번 대지 면적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면적을 얘기하죠. 땅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땅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걸 뭐 토막토막 내서 그러니까 신문지 몇 장을 덮었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지도책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과부도에 뭐 이런 그러니까 지도들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고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작은 1번. 법정 건축성 규정에 따라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라. 다음에 작은 2번.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그러니까 그거는 곧 도로공원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라는 거죠. 단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굵은 3번. 건축면적.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투영이지만 땅이니까 지도상 면적, 건물이니까 그림자 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사고박스로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박스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 뭐 판때기를 뽑아놨을 수도 있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외벽의 중심선, 수평투영 면적, 외벽의 중심선, 수평투영 면적. 여기는 외벽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들까지가 여기도 포함됩니다. 외벽이 아니니까 좀 빼주는 건 있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처마,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차양,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1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랬던 그림으로 하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뽑아 놨다고요. 이 끝까지 다 잡으면 너무 억울하죠. 허당 공간. 끝에서 빼준다. 또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여기가 쫙 뻗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끝까지 다 잡는다. 너무 억울하죠. 끝에서 일정 거리 빼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1번. 전통 사찰 4글자 몇 미터 빼고요. 끝에서 4미터 빼준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축사 중에 대표적인 예로 돼지집 3글자 몇 미터요? 3미터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리집, 돼지만, 그러니까 소집, 닭집 외우면 복잡해지죠. 돼지집 3글자 3미터 빼준다. 3번. 한옥 2글자 2m 빼주고 기타는 1m 빼준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축면적인데요. 여기 이렇게 뻗어져 있다고요. 근데 여기가 1m 이하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거기는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 중 그러니까 물품을 입출구하기위해서 차량이 접안시키는 부분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5m 이하 있는 부분, 트럭 와서 대는 부분은 1.5m까지 올라 있는 것도 빼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2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그쪽에서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4번 바닥 면적.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특정 부분. 그러니까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정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즉 각 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 그 옆에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 1층, 2층이 있고요. 1000짜리입니다. 자, 그러고요. 2층에 그러니까 201호 500, 202호 400, 203호 100입니다. 그래서 1000, 3000이죠. 근데 3,000, 1,000 합친 3,000. 뭐가 3,000이에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인 거죠.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3,000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편의점 가세요. 아가씨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에? 무슨 물건값이요? 백화점 가서 그러니까 총각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무슨 물건값이요? 물건값을 물건을 정해야 물건값을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그냥 물건값 얼마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닥 면적 얼마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특정해야죠. 특별히 정해야 그 바닥 면적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각층의 일부니까 각층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1000, 1층 바닥 면적 1000, 2층 바닥 면적 1000이죠. 그다음에 일부니까 202호 바닥 면적 500, 202호 바닥 면적 400 등입니다. 특정을 해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정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바닥 면적은 없는 겁니다. 다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어느 비 오는 날 주유소 가서 주유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위에 그 평판 슬라브라고도 합니다만 슬랩 평판이 없으면 주유하고 있는데 비 들이쳐서 주유구로 빗물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요. 뭐 차에 고장이 생기는 거죠. 비 들이치지 말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비 들이치지 말라고 해놓긴 했는데 저 끝이 어딘지 거기서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땅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 끝에 서 있으면 비 안 맞아요. 비 이렇게 오면 안 맞지만 이렇게 오면 비 맞죠. 그러니까 그건 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끝에서 1m를 빼준다. 그림자 끝에서 1m 빼준다는 거고요.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설치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뺀다. 그게 되어 있는데 말은 복잡합니다만 설명드리면 별건 아닙니다. 전 발코니란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후 주택 발코니로 특별한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발코니 노대의 원래 목적은 기본적으로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밖으로 1.5m 뻗으면 불길이 올라와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요. 그러니까 외국말로 하면 발코니, 한자를 쓰면 노대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베란다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베란다는 다른 게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뭐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층, 2층과 3, 4층의 바닥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 공간, 이 자리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여기가 베란다인 거고요. 뭐 그래서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축물 많지 않지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여름밤에 뭐 조그만 탁자 같은 거 놓고 뭐 이게 저녁 드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연인끼리 여름밤에 팔 베고 베고 서로 누워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그러니까 저 별 내가 할게, 저 별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내가 저 별 안 되니까 서로 막 싸우고 뭐 그러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베란다입니다. 그러니까 애인 800의 베란다라고요. 그래서 베란다라고요. 여기가 베란다입니다. 발코니 노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뭐 여기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건물 내부하고 외부 날아가는 참새하고 뭘 어떻게 연결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조그만 건축물들을 보자고요. 3층짜리 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출입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층에 창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치죠. 불 났을 때 아래로 타들어가는 거 있고 옆으로 타들어가는 건 또 있지만 위로 타 올라가는 게 화재 피해의 85%입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휙휙 올라가죠. 휙휙 올라갑니다. 휙휙 올라가면서 여기 창문 펑 깨트리고 그 다음에 또 불길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해 놨습니다. 이 자리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거죠. 요 뒤에 좀 요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창문을 얘가 가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와도 바로 창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냥 벽으로만 석조 벽으로 가야 되니까 불길이 이리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에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를 태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나와 있을 거고요. 여름밤 되면은 그러니까 줄리엣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줄리엣 우리님 어디 계실까? 그러면 또 로미오는 여기 와서요. 뭐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는 자리로 쓰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뭐 종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종교에 대해서는 깊이 뭐 토론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의 그러니까 신앙, 믿음에 대한 거니까 그건 토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뭐 그걸 갖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차이의 문제이지 다른 거지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닌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 캐톨릭 있잖아요. 뭐 교황 또 이제 지금 교황님 이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쁜 일 많이 하시고 뭐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분 이제 바티칸 그 성당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그 앞에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축하 메시지 보내고 또 이제 들어가고 하시는 이제 그런 자리들 그게 뭐고요? 발코니 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3층짜리라면 20층 아파트를 보죠. 그러니까 20층 아파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알루미늄 셰시 한 번에 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알루미늄 셰시 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알루미늄 셰시를 다 따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셰시를 다 쳐놓은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가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아파트에 그냥 딱 그 자리요. 요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저 끝에 세탁기 있고 세탁가 뭐 빨래 건조대 있고 감자 박스, 사과 박스, 뭐 양파 항망 있고 저쪽에 보면 뭐 보는 선반 있고요. 그냥 안 쓰는 냄비들 그렇게 많은데 안 쓰는 냄비 좀 갖다 좀 버리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게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안 쓰는 냄비 갖다 버렸다가 한번 혼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요. 쓰는 거였는데 제가 모르고 갖다 버렸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고추장 단지 놓고 빨래 널고 안 쓰는 냄비 놓으라고 만드는 자리가 아니고요. 뭐고요?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건데 벽에서 몇 미터까지면 됐다고요? 벽에서 1.5미터면 됐다고요. 거기까지면 올라오는 불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뻗으면 부러지죠. 욕심이니까 여기서 벽에서 1.5m만 빼준다. 욕심을 내면 그 자리를 이 면적에 포함시키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으면 아파트 거실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선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벽에서 1.5m까지는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필로티가 프랑스 말로 기둥입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산행의 통행 주차, 공동주택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연립주택 조그만 것들이요. 뭐 그런 곳에 1층, 그러니까 주차하는 공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자리입니다. 다음 쪽이요. 463쪽에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라,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라,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슈트 등등등은 그러니까 제일 끝에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그 뭐 승강기탑, 제일 옥상 꼭대기 있죠. 거기 누가 들어가서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그러니까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라. 그 옛날 개그맨 그 젊은 두 명, 키 작은 두 명 있었잖아요. 뭐 무슨 뭐 하면서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서도 160 뭐 그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키 작은 개그맨, 키 작은 그 신체를 갖고 뭐 이렇게 몸 개그를 하는데도 그래도 16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50도 안 되면 사람 쓰는 공간이 아닌 거죠. 박스 넣는 공간입니다. 빼준다. 경사지 형태는 1.8m 이하인 다라. 굴뚝,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1년에 한 번 산타크로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싹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적인 공간이니까요. 7번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미관 향상, 열 손질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쁘게 하자고요. 사과 박스 그대로 이제 그 콘크리트로 마감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 뭔가를 붙여 놓는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쁘자고 붙여 놓은 게 있고 또 뭔가를 붙여 놓으면 구멍 뻥뻥 뚫려 있어도 그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빼준다는 겁니다. 기타 이것저것 빼준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특정 공간이고 여러 가지 빼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빼주는 것 중에 지하층은 빼주는 거 포함 써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하층 바닥 면적 정해져 있는 겁니다. 5-1번 연면적. 한 동의 지상층,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러니까 지하층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위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제외되지 않는다. 지금 다시 설명드린 거였고요. 다음 쪽이요. 5-2번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빼준다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 때
이 분수식에서는 즉 이 연면적과 이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이때는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겁니다. 용적률 산정 때는 다음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번 지하층의 면적, 2번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부속 용도인 경우요. 3번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피난 안전구역 30개층마다 중간에 어느 한 층 텅 비워둔 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올라오다가도 태울 게 없죠. 멈칫합니다. 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피하고 구조받을 수도 있죠. 4번 아무튼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물이 높은데요. 위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났을 때 다 1층으로만 도망갈 수는 없죠. 옥상으로 도망가는데 그 중에 특정한 대피공간. 거기는 빼준다는 겁니다. 지하층 의무사항 아닌데 설치하면 좋은 일이죠. 혜택을 주겠다. 주차장,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니까 다 빼주겠다는 거고요. 피대,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29층은 피난안전구역 없고 30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30층 맞는 사람, 이거 갖고 상대적인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빼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주피대 빼준다. 그러고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피난 안전구역. 그런데 그 문서는 읽지 마시고 문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확한 대답 바로 듣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온갖 게 다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궁금해하는 걸 찾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야 되죠. 뭐 하나 찾는다고 몇 시간이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만요. 그림만. 이미지 그림만 피난 안전구역 그림 몇 개 쭉 해보고요. 그 중에 요런 것들인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정도는 도움이고 문서는 찾지 마세요. 자, 얘네들은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요. 대지 면적 2,000제곱미터, 용적률 200%니까 4,0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요. 1,000, 4,000 다 찾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빼주고 주차장 빼준다고요. 그거 다 빼고 4,000을 지을 수 있다고요. 주어진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 세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파라고요. 몇 층까지요? 능력껏 파시라고요. 다 빼주고요. 건축 허가받는 거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 다 빼주고요. 피난안전구역 다 빼주고요. 대피공간 다 빼주고 그리고 4,000을 찾아먹게 해준다. 물론 피난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대피공간은 저 옥상의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지주피대는 빼준다는 겁니다. 몇 번 나왔어요? 책 넘어가기 전에 보시죠. 464쪽 위에서 셋째 줄 13회부터 25회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한 회 시험에 요거 갖고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지문까지 포함하면요.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6번 이하 기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6번 지하층 먼저 둘째 줄 괄호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지주피대 지하층이면 빼주죠. 혜택을 주죠. 그걸 노리고 어느 누가 요만큼 묻어두고 나도 지하층. 이건 지하층은 아니죠. 지하층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묻혀 있어요.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 된다는 거죠. 해당 층 그냥 읽겠습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층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동그라미 2번 지하층 설치 여부는 임의로 정하는 거죠. 의무사항 아니고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냐면은 주차장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죠. 지하층은 건축비는 엄청 많이 드는데 분양 임대 수입은 적잖아요. 그래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을 해야 되니까 지하층 주차장 만드는 게 대부분이죠. 7번 층수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63빌딩 거짓말, 60빌딩입니다. 지상 60층, 지하 3층이면 걔는 60이라고요. 60층이라고요. 63빌딩 거짓말, 60층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옥탑, 그 밖에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수평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3층 건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층 건물에 여기에 국기계양대 하나 꽂아놨습니다. 몇 층이요? 그냥 3층이죠. 3층에 국기계양대 하나 꽂아놨다고요. 그러니까 3층에 뚱뚱한 국기계양대 꽂아놨습니다. 그건 뭐고요? 그냥 3층이죠. 3층에 뚱뚱한 걸 올려놨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8분의 1까지요. 그래서 8분의 1까지는 그건 이제 한 층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8분의 1을 넘어서면, 넘어서는, 이것보다 좀 더 크게 넘어서게 되면은 얘는 8분의 1을 초과하면 4층이 된다. 하나의 층이 된다는 얘기죠.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암 축구 경기장 보시죠. 50m입니다.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그 뭐 층층 구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50m니까 4m마다 계산한다고 했으니까요. 4 곱하기 12, 48에다가 플러스 2이죠. 12개 층에 하나 더 해서 걔는 13층 규모로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써놨습니다만 비탈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트여진 층도 있고요. 뭐 더 간단한 건 아까 보셨던 그 베란다, 에임 800의 베란다, 그 베란다인 거죠. 얘는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이죠. 4층짜리입니다. 뭐 그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세무서 공무원 불러서요. 야, 일로 와서 앉아봐봐. 우리 건물 몇 층이냐? 여기서 봐봐. 2층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는 그냥 4층이라고요. 많은 층수로 한다.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강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4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